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냉장고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콘센트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배관 공사를 다시 하려면 몇 병이나 더 써야 된다고? 공사 끝나고 나서야 이런 말 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편하네 정도로 시작하지만 결국 추가로 공사하고 장비 재설치하고 돈이 엄청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걸 제대로 모르면 업자 말만 믿고 진행하다가 눈탱이 맞게 돼요. 그러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가장 중요한 멘탈까지 흔들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은 막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는 유료 강의 같은 영상이니까요. 공사 끝나고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주방 동선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 사장님들, 특히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싱크대가 여기 있으면 훨씬 편할 텐데 문이 왜 안쪽으로 열리지? 근데 이게요, 공사할 때는 절대 안 보여요. 막상 영업 시작하고 나서야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사장님들은 가정요리만 해보셨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1인분, 2인분 만드시잖아요. 근데 장사 시작하면 50인분, 100인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작은 동작 하나가 체력을 깎아요. 예를 들어 칼질을 하다가 재료 꺼내려고 냉장고 문 열고 다시 돌아와서 작업하고, 그릇 가지러 2걸음 더 가고, 설거지통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 동작을 하루에 200번 반복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체력이 엄청 무너져요. 그래서 동선은 무조건 짧아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공정이에요. 공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문이 들어와서 음식이 나가기까지 순서예요. 냉면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면 삶는 위치, 찬물 헹구는 위치, 육수 붓는 위치, 토핑 올리는 위치, 서빙 나가는 위치, 이게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냉장고가 뒤에 있고 그릇이 반대편에 있고 칼이 또 다른 위치에 있으면 이 동선이 엉키게 돼요. 그래서 사이드 메뉴에 튀김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화구를 쓰는 메뉴는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타게 돼요. 근데 튀김은 시간이 살짝 늦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메뉴를 보기 전에 공정을 먼저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술집은 비교적 여유가 있어요. 손님이 오래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요리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요. 근데 밥집은 아니에요. 밥집은 무조건 속도전이에요. 힘들면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면 회전이 줄고, 회전이 줄면 매출이 줄어요. 그래서 밥집은 동선이 생명입니다.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주방을 설계할 때 크게 뽑아달라고 하세요. 넓어야 일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주방 동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방을 작게 뽑아달라고 해요. 왜냐면 동선을 최소화하려고 하거든요. 대신 집을 쌓아두는 적재 공간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방은 작고 효율적으로 하고 적재는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메뉴, 공정, 동선을 동시에 보고 설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동선 말고도 주방 설계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 아끼는 정보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전기, 두 번째로는 수도, 마지막으로 닥트 후드예요. 이것들을 처음에 잘못하면 수천만 원은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꼭 몇 달 뒤에 일이 터져요. 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콘센트 위치,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물 높이에 맞게 달아야 해요. 근데 냉장고는 예외예요. 냉장고 높이보다 위에 달아야 해요. 왜냐면 누전을 찾을 때 냉장고를 안 빼고도 확인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콘센트 개수도 적재적소에 맞게 필요해요. 수도는 더 무서워요. 왜냐면 그냥 덮어버리면 끝이거든요. 다시 깨서 공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거를 다 하고 그 폐자재들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왜 버리지 않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주방 공사할 때 보니까 그 안에다가 그 폐자재들을 갖다 다 집어넣더라고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모래나 시멘트들을 덮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건물에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조금의 이제 진동들이 다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진동들 때문에 큰 폐자재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그 전체가 조금씩 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막스라는 방수 처리하는 것들이 같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방에 청소를 하다 보면 방수 밑으로 해서 밑에 층까지 물이 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진짜 돈도 돈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수도공사할 때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방수 처리할 때 바닥만 하지
말고 옆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달라고 하세요. 주방은 생각보다 물이 많이 고이는 공간이에요. 설거지하다 물이 넘치기도 하고 배수가 막히기도 하고 바닥 청소하다 물을 확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물이 1, 2cm만 차도 알게 돼요. 바닥만 방수가 되어 있고 벽 옆면은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물이 벽을 타고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타일이 뜨기도 하고 심하면 아래층 누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때 가면 부분 보수가 아니라 전부 다 다시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방수할 때는 바닥만 하지 말고 벽 옆면도 최소 30에서 50cm 이상은 같이 올려달라고 하셔야 해요. 일종의 물턱을 만들어주는 거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닥트 후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후드는 말 그대로 연기와 열을 빨아들이는 기계예요. 그리고 닥트는 후드가 빨아들이는 연기와 냄새가 지나가는 통로예요. 후드가 입이라고 하면 닥트는 그 연기를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후드는 연기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름까지 같이 빨아들이게 돼요. 특히 고깃집이나 튀김 많은 매장은 기름이 닥트 안에 계속 쌓여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에 열이 나면 불이 붙어요. 실제로 집진기에서 화재 난 사례도 많아요. 저도 예전에 점주로서 장사할 때 닥트 문제로 수리비만 1,700만 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게 급배기예요. 배기는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고요. 급기는 밖 공기를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한쪽만 세게 돌리면 문제가 생겨요. 우선 문이 잘 안 열려요. 아니면 반대로 문이 갑자기 확 열려요. 이거 영업하면서 계속 겪으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시면 자동문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조건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사장님들께서 도면을 직접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같이 그려주는 인테리어 업체랑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도면을 그리지 않는 인테리어 업자하고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인테리어 업자들 처음 만나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제일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는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잘 되면 이 인테리어 업자가 잘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직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물어보시고 이 작업들을 인테리어 업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우선 숙지를 하시고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자와 도면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내용 중에 도면에 보면은 체크가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그 내용 말고 공정표를 보고서 체크해야 될 시점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저희가 방수공사 말씀드렸잖아요. 주방의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공정표를 보고 그 공사가 들어갔을 때 직접 눈으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위에 내용을 쭉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잘 이야기를 나누시면 그래도 많은 리스크들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꼭 숙지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장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